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에 나선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군산의 정의당 조준호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조준호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향에 와서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고향에 온 지는요, 한 2년 됐는데요. 네.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좀 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또 출마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군산의 유권자들에게 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은 대단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의 군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군산을 본래의 모습, 희망의 군산, 미래의 군산으로 바꿔놓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 예비 후보께서는 노동운동을 참 오래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정의당이 창당이 되면서 또 네. 초대 대표를 지내시고 네. 중앙의 이력이 아주 또 화려합니다. 이런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군산에서 출마한 배경을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나름의 노동운동 그리고 환경운동,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혁명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 정의당 대표.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산에 어머니가 아프시면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네. 와서 보니 제가 그렇게 활동했던 모든 문제들이 군산에 다 산적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내 고향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앞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 문제부터 시작했고 양극화 문제, 이러한 경제도 사실 나락으로 빠져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여의도 국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군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정의당은 이 양당 사이에서 같은 야당이긴 하지만은 좀 끼어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그 양당 사이에 있는 정의당이 어떤 활로를 가져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실 정치의 문제, 민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는 정부 있지만 새누리당이 독주하면서 잘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야당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야당이 내부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분당을 했습니다. 분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가치는 새정치라고 내걸고 그 가치를 가지고 미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태한 정치인들 그리고 회귀하는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정의당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정말로 민생에 몸을 섞고 있고 그다음 민생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민생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지금은 작지만 많은 기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의당의 활로, 저의 활로 이게 다 국민들의 손에 있고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밝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의당의 활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군산에서 이제 야권 연대설이 그 물밑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막판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야권 연대가 논의되는 것이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야권 연대 이에 대한 입장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야권연대설은 지금 저는 듣지는 못했고요. 네. 설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언뜻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총선입니다. 내년도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정말로 바람하지 않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할 만한 막중한 책임 있는 내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연동돼서 국민들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군산이나 호남만 띄어서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길게 대선까지 정권 교체까지 바라봐야 하고요. 또 전국적인 야권 연대의 시너지 효과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독주하는 그리고 불통하는 새누리 정부를 극복할 수 있는 야당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국민이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이나 군산 내에서의 야권 연대는 같은 말씀이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호남에서 저희들 정의당 같은 지금은 작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이 한 석이라도 진출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는 저도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임할 생각입니다. 네. 뭐 야권 연대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전국적인 뭐 틀 속에서 지역의 연대 이런 논의도 어쩌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준호 예비 후보께서는 이제 군산 출신이긴 하지만 예. 사실 뭐 지역에서 활동한 시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초중고를 나오고 나서는 성인이 돼서는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제 활동이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경제를 서로 상생하는 고민을 하는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영역의 문제까지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과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아쉽고 죄송스러운 건 군산의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죄송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문제에 제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뭐 그동안 뭐 노동운동이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지만 현실 정치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포부를 지금 밝히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 저도 뭐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걱정은 경제의 고민이고요. 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한테 일자리라는 게 다 비정규직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포럼을 군산에서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한 전 법안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들의 지금 실업률이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약 3.5%인데 이건 배 이상 되는 굉장히 실업률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지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300명 이상의 대기업과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5%만 일자리를 의무고용제로 한다고 한다면 네. 사실 2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매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만이 우리들의 청년들의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법안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 군산의 현안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산 하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게 이제 새만금에 대한 희망을 네. 많이 갖습니다. 근데 군산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새만금 1, 2 방조제가 이제 김제와 부안으로 넘어갔고요. 행정관할 구역이요. 그러면서 이제 속상해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이제 새만금이라는 브랜드마저도 네. 김제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이제 뭐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함께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각 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건 분명하게 정치의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환경 문제입니다.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있어서 해수유통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야 할 것들이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번 선거에서 내건 뭐 주요 공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약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산에 와서 제일 먼저 내건 공약이 기아자동차 4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자동차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생산이 160만 대 정도 되고요. 해외 생산이 140만 대인데 올해 5월이면 멕시코 공장이 해외에서 가동이 되면 이게 역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공장이 자꾸 커지게 되죠. 다시 뭐 인도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기지를 탄탄하게 하고 확대하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고요. 회사 내적으로도 아마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소 자동차 공장이나 그다음에 IT와 접목된 미래형 자동차 공장을 신설해야 할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이제 기아자동차에 있어서 내부 사정을 조금 알지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기아자동차를 군산에 유치하기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광주시장과 광주 노동조합이 함께 기아자동차 유치하겠다, 4공장 유치하겠다라고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보다는 땅이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보다는
인프라가 훨씬 좋습니다. 네. 수출항이 자동차 수출항이 군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곳이 군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땅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거의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산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 공약은 현실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나서고 시민과 군산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정치인 제가 나설 겁니다. 다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노동조합이 이전 신설 합병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네. 반대할 경우들이 있죠. 못 가게 할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산에 기아자동차를 유치하는 건 시급한 문제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군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군산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보면 군산의 경제를 이끌었던 건 해망동, 제보선착 이러면서 수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군산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네. 근데 새만금의 방주제로 이렇게 이제 막히고 나서 예전에는 한 300대 정도의 안강망이 전국에서 1위였거든요. 최대의 안강망을 가지고 있고 수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한 17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수산업이 축소되어 있는데요. 이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업을 발전시키기도 최적이 군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군산 열도와 계야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 거기가 이제 어족 자원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 새만금 쪽에 이제 산란을 하고 어족 자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군산 열도나 계야도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갯벌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초나 그 다음에 바다 목장 같은 경우를 신설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군산의 어족 자원과 그 다음에 해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해양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다만 그 생산과 그 다음에 소비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과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리매김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해양수산 그리고 관광이 연계할 수 있는 고군산 열도와 그 다음에 좋은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역시 제2의 군산을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해양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주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기아 자동차 사공장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셨는데요. 스스로 조진호 예비 후보께서는 뭐 장점과 단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솔직하고 그 속내를 바로바로 드러낸다고 그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동되는 정치 그리고 솔직함이 투명함을 드러내는 장점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전망을 세웠으면 그러면 저는 좌면우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강력적인 불가능에 봉착하지 않는 한 저는 최선을 다해왔다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점이 곧 단점이고 단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군산,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감히 나섰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조영술 목사로 목회를 평생을 군산에서 하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송정옥 여사로 교육에 몸담아 오셨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아들로서 저는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고 있고 제 삶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산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군산의 시민들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군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의 정의당 조진호 예비후보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3 총선에 나선 후보자를 소개하는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